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욕시 퀸즈 인근 해상에서 보트가 침몰해 최소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무장한 남성이 병원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당했습니다. 계란값이 치솟으면서 제과점들도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이륙한 델타 항공 여객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방 동맹의 균열 조짐 속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먼저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I think we've come a long way in a short period of weeks. I think we could end it within weeks if we're smart.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는 걸 받아들일 거란 겁니다. 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동조했습니다. Et partager avec tous les pays européens et alliés qui sont prêts à s'y joindre, c'est l'idée de dire on est prêt à apporter ces garanties. Ça peut aller jusqu'à l'envoi, comme l'a dit le président.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는 중심 역할은 유럽이 맡아야 한다는데 마크롱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 그동안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압박해온 광물 협정은 최종 합의에 가까이 와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을 위해 미국에 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week or next week to sign the agreement, and which would be nice. I'd love to meet him. Would meet at the Oval Office.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자신의 SNS에 푸틴 대통령과 경제개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미국의 히토류 분야 협력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미러 간 밀착 행보가 러시아의 침공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면서도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맞춰 방문하는 건 조금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열린 긴급 유엔 총회에선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각각 제출한 결의안이 논의에 붙여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의안에서 러시아 침공을 명기하며 이전 유엔 총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러시아군이 즉시 완전히 조건 없이 철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We need to reconfirm that the aggression should be condemned and discredited, not rewarded. Our position must include substantive elements and ensure that any future peace initiatives. 우크라이나의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50여 개국이 공동 발의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은 언급하지 않으며 기존 결의안들이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종전을 강조한 미국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what is needed now, and we urge all member states, including Ukraine and Russia, to join us in this effort. A simple, historic statement from the General Assembly that looks forward. 그러나 미국의 원안은 부결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의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공 표현을 담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확인할 뿐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가까워지려는 미국의 영향력이 유엔 총회에서도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뉴욕시 퀸즈 인근 해상에서 보트가 침몰해 최소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 인근 해상에서 보트가 전복돼 최소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일요일 낮 12시경 발생했으며 사고 전날은 맑았지만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뉴욕시 퀸즈 락커웨이 끝쪽에 위치한 브릿지 포인트에서 남동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엠브로즈 해협에서 발생했습니다. 즉시 해안경비대, 뉴욕시 소방국, 뉴욕시 경찰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색 작업에 나선 구조대는 해상에서 총 5명을 구조했으며 현재 6번째 승객을 찾기 위해 수색 중입니다. 구조된 4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그중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2명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송된 2명 중 1명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이며 다른 1명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당국은 보트에 탑승했던 6명 가운데 여전히 1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실종된 탑승자의 신원이 52세 버논 글래스포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검은색 부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기준 사고 인근 바다의 수온은 38도, 섭씨 3.3도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트에는 6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들은 일요일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하워드 비치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무장한 남성이 병원 직원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방을 든 남성이 병원에 들어선 건 토요일 오전 10시 35분경. 가방 안에는 권총과 결방용 집타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Went straight to the ICU, and in the ICU, this individual went and held hostage members of the UPMC staff. In total, he wound up discharging his firearm and struck 3 members of the UPMC staff. One was a doctor who was grazed, the other was a nurse and a custodian. 의사와 간호사 또 다른 직원 1명이 인질로 붙잡힌 가운데 여러 곳으로 경찰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질범은 여성 직원 1명의 손을 집타이로 묶고 총구를 겨누고 있었고 직후 경찰과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총격으로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고 병원 직원 3명과 또 다른 경관 2명 등 모두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인 올해 49살의 다이오지니스 아크에인젤 오티스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오티스가 전날 밤 경비원에 의해 병원에서 쫓겨났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자신의 아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다른 치료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격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원이 아내를 살릴 방법을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숨진 오티스의 아내는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숨진 경관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관 앤드류 두아르테는 콜로라도주 덴버 경찰국에서 5년 동안 근무한 뒤 2022년부터 웨스트 요크 경찰서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음주운전 방지 모임인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으로부터 히어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UPMC 메모리얼 병원은 5층 건물에 104개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으로 이번 총격은 최근 병원과 진료센터 등을 상대로 벌어진 총기 폭력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해 아이다호주에서는 병원 구급차를 상대로 한 총격으로 2명이 숨졌고 2023년에는 오리곤주 포틀랜드의 한 병원에 총격범이 난입해 경비원이 사살됐습니다. 또 같은 해 애틀랜타의 한 메디컬 센터 대기실에서도 한 남성의 총격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노점상 업주를 포함해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55분쯤 웨스턴 애비뉴와 3가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던 노점상 여성 업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칼 라인 뉴스는 여성 업주가 충돌 사고가 난 차량 2대 가운데 한 대에 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2명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란값이 치솟으면서 제과점들도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지난해 전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천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급등해 많은 제과점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4천만 마리가 넘는 산란개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 계란 도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6% 상승해 1992년 이후 4번째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제과점은 공급업체들이 언제 계란값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계란 구매 비용은 2배 이상 올라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에그 샌드위치 등 제품 3분의 1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격 인상은 고객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 이유를 잘 전달하는 것이 고객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에서 이륙한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공항으로 귀환해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CNN은 어제 에어버스 A350-900 기종인 이 여객기는 전날 오후 9시 직후 LA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호주 시드니를 향해 비행한 지 약 30분 만에 LA 공항으로 되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탑승객 162명 모두 내려 다른 항공편으로 배치됐다고 델타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착륙 즉시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대피했고 항공사 측에 따르면 승객 2명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기내에서 연기가 발생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아 당국은 연기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항 착륙 과정에서 여객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낸 델타항공을 상대로 탑승객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7일 사고 발생 당시 1등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지난 20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사고기 탑승자 76명 중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이튿날 또 다른 승객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등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소장에서 델타와 자회사 엔데버 에어가 항공기를 안전히 착륙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소 $20만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델타항공은 피해 승객들에게 $3만 배상금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7배가량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17일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델타 여객기는 토론토 공항 눈이 쌓인 활주로에 착륙하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지난해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인이 한인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인 용의자가 기소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버지니아 레스턴 헬스장 한인 살인 사건이 대배심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용의자인 스티브 하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쯤 레스턴 소재 선라이즈 밸리 드라이브 1180선상의 골드스 짐에서 31세 최형준 씨를 최대 9발의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며 당시 경찰은 추적 8시간 만에 하 씨를 체포해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법정에서 최 씨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6회에서 8회 조용하게 접근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시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하 씨는 피해자 최 씨에게 다가가 그를 정조준한 상태로 상체에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습니다. 대배심이 하 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첫 공판은 오는 5월 19일 열리게 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2급 살인 혐의 유죄 인정 시 징역 40년까지의 형이 가능합니다. 하 씨에게는 징역 3년형 이상인 총기 사용 중범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세청 IRS 폐지 계획과 예산 삭감, 직원 수천 명 감원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상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가급적 세금 보고를 서두르라고 조언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알리나 하바는 IRS 직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주요 매체들이 IRS 직원 6천에서 7천 명 해고 가능성을 보도한 직후 나왔습니다. 또 루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폐지하고 외국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반 브로킹스 조세정책센터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가능한 한 빨리 특히 전자보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IRS는 빠른 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세금 관련 서류를 미리 정확하게 준비할 것과 W2를 포함한 소득 신고가 비교적 간단한 이들에게는 무료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은 고온의 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평균 10도에서 15도가량 더 높고 일부 지역은 20도 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커크 와킨스 기상학자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0도대 초반에 머무르겠으나 점차 기온이 높아지면서 수요일인 26일에는 더위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변을 제외하고 해안과 밸리 지역 최고 기온은 80도대에서 90도대 초반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또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목요일인 27일부터 점차 낮아져 오는 일요일인 3월 2일 비 내릴 가능성은 30에서 40%라고 예보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맞아 키이우 독립광장에서 열린 추모식. 캐나다와 발트 3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정상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밝혔습니다. It is not only the destiny of Ukraine that is at stake, it is Europe's destiny that is at stake. 트럼프 미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논의 중이지만 유럽은 이날 보란 듯이 16번째 대러 제재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산 1차 알루미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고위급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키이우에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도 열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대해 생산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안전보장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President Trump, we would really like to hear from you because all our people, all our families are very worried. Will there be support from America? 러시아와 미국은 종전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2주 안에 양국 특사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조건을 거듭 밝혔습니다.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мы прекратим только когда эти переговоры дадут твердый, устойчивый результат, устраивающий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종전 협상에서 미러 간 관계 복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공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전통 성년례가 지난 주말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 전통 성년례를 문화원 내 아라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화랑청소년재단, 명원문화재단 LA 지부, LA 한국문화원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성년례에 참가한 24명의 한미 청소년들은 부모와 가족, 친구들 앞에서 한국 전통 의복을 입고 성년례 전통 의식을 거행한 후 이제 성인이 됐음을 인정받는 명자첩을 수여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차세대 한인들의 뿌리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며
한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음을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금 8천만 달러를 삭감하면서 이민자 보호소로 운영되던 호텔 보호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KBTV 주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뉴욕시 루즈벨트 호텔 쉘터가 운영 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욕시에서는 오는 6월까지 총 53개의 보호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루즈벨트 호텔 쉘터 폐쇄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 시행으로 뉴욕시를 향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삭감된 상황 속에서 단행됐습니다. 특히 루즈벨트 호텔 쉘터는 이민자가 급증했던 2년 전과 작년, 이민자 수용소 및 응급대응센터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루즈벨트 호텔에는 약 17만 3천 건의 망명 신청자 등록이 이뤄졌는데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행정부의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유입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때는 일주일 평균 4,000명의 이민자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주 약 350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 행정부 보호 시스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이민자의 84% 이상이 취업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서류 미비 이민 신분이지만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